여러분, 지금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저기 쌓여있는 물건들 중 정말 다 필요한 것들일까요? 아니면 그냥 자리를 차지하며 집안의 에너지를 망치고 있는 짐 같은 물건들일까요? 언젠가 쓸지도 몰라. 이건 추억이 깃든 물건이야. 이런 이유로 쌓아두다 보면 어느새 집은 창고가 되고 삶은 무거운 짐에 눌리게 됩니다. 특히 65세 이후엔 삶이 더 단순하고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물건들로 가득 찬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어떨까요? 공간은 답답하고 마음은 무겁고 불편함만 늘어날 뿐입니다. 게다가 이런 물건들은 단순히 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 나쁜 기운을 몰고 오고 긍정적인 기운까지 막아버리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5세 이후에 꼭 버려야 할 물건 10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당장 정리하지 않으면 이 물건들이 당신의 삶을 더 답답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 바로 삶을 가볍게 만드는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쓰지도 입지도 않는 옷들입니다. 여러분, 옷장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 몇 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몇 벌이나 있나요? 아니, 솔직히 말해 옷장에 옷이 꽉 차 있는데 정작 입는 건 몇 벌 되지 않죠? 그렇다면 그 나머지 옷들은 도대체 왜 옷장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실 겁니다. 이건 언젠가 입을지도 몰라. 옛날에 이거 참 비싸게 주고 샀는데. 하지만 현실은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앞으로도 입지 않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특히 사이즈가 안 맞거나 유행이 지난 옷들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스타일과도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옷들을 계속 옷장에 쌓아두는 건 옷장이 아니라 박물관을 운영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 보니 30년 전 입었던 정장과 20년 된 코트, 그리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세일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젠가 입겠지라는 생각으로 쌓아둔 결과 옷장 안은 이미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혼돈 그 자체가 되었죠. 결국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옷장이 아니라 내 삶이 옷들에 눌리고 있었어. 쓰지도 않는 옷들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옷장을 열 때마다 답답함과 무거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옷장은 가볍고 깔끔할수록 당신의 하루도 가볍고 활기차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입지 않는 옷들을 정리해 보세요. 공간이 비워지면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겁니다. 두 번째 물건은 고장난 전자제품들입니다. 집안 어딘가에 고장난 TV, 오래된 리모컨, 작동하지 않는 믹서기가 자리 잡고 있진 않나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고쳐서 써야지. 그런데 그 고장난 물건들 몇 년 동안 그대로 있지 않나요? 결국 고치지도 못하고 쓸 수도 없는 애물단지가 되어 당신의 공간만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고장난 라디오와 선풍기를 10년째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물건들이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딸이 이렇게 말했죠. 아빠, 이 물건들 때문에 집이 더러워 보이고 정리가 안 된다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끝까지 이건 언젠가 고쳐서 쓸 거야 라며 그 물건들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그 고장난 물건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먼지만 쌓였고 할아버지의 집은 점점 답답한 창고처럼 변해갔습니다. 사실 고장난 물건들은 우리 삶의 정체된 부분을 상징합니다. 쓰지도 못하면서 버리지는 못하고 그저 짐처럼 쌓아두는 거죠. 지금 당장 고장난 물건들을 정리하세요.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고칠 수 없는 건 과감히 버리세요. 그 물건들이 사라지면 당신의 집은 더 깔끔해지고 삶은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작동하지 않는 전자제품이 아니라 활기를 되찾은 공간입니다. 세 번째 물건은 기념품이라는 이름의 먼지 쌓인 장식품입니다. 여러분, 집안을 둘러보면 여행 다녀오며 사온 기념품, 선물 받은 각종 장식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지 않나요?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들 진짜 필요해서 집에 두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쌓아둔 건가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여행을 다니며 사온 기념품들을 소중히 모아왔습니다. 작은 도자기, 나무로 만든 동물 모형,
이상하게 생긴 조각상까지 방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념품들이 단순히 먼지 쌓이는 짐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녀는 청소할 때마다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다 치우느라 하루가 다가. 그런데 막상 버리려고 하면 또 아깝고. 사실 이런 기념품들은 처음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중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왜 내가 이걸 샀을까? 라는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게다가 기념품이 많아지면 집은 어느새 박물관도 아니고 쓰레기장도 아닌 애매한 공간으로 변합니다. 기념품은 추억으로만 남겨두세요. 실제로 쓸모없고 보기만 해도 답답한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기억은 마음속에 저장하면 됩니다. 집은 기억이 아니라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공간입니다. 기념품이라는 이름에 먼지 쌓인 장식품들을 치우는 순간 당신의 공간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 네 번째 물건은 기한 지난 약과 화장품입니다. 욕실 선반을 열어보세요. 한 번도 쓰지 않은 샴푸,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 다 쓴 줄도 모른 채 쌓여있는 립스틱 혹시 이런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 솔직히 말해 이런 물건들을 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계신 거죠? 언젠가 쓸지도 몰라라는 착각 때문인가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사놓은 영양제가 가득했지만 정작 다 먹지도 못한 채 몇 년째 선반에 쌓여 있었죠. 그중 일부는 유통기한이 5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약들을 버리려 했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깝잖아. 이거 비싸게 샀는데. 아니, 유통기한 지난 약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 약을 먹고 몸이 상할 게 더 걱정 아닐까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립스틱, 굳어버린 크림, 기한이 지나 색이 변한 선크림. 이런 것들은 피부에 해로울 뿐 아니라 보기에도 지저분합니다. 사실 이런 물건들이 욕실이나 화장대에 쌓여 있으면 공간만 차지할 뿐 실제로는 아무런 쓸모도 없습니다. 기한 지난 약과 화장품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 물건들이 사라지면 욕실과 화장대가 더 깔끔해지고 당신의 삶도 더 단순해질 겁니다. 쓸모없는 것들은 놓아주고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공간을 되찾으세요. 삶은 비울수록 가벼워집니다. 다섯 번째 물건은 오래된 책과 잡지입니다. 책장에 꽂힌 책들을 한번 보세요. 혹시 겉은 먼지로 가득하고 속은 펼쳐보지도 않은 채 몇 년째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책들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저기 쌓인 오래된 잡지들. 솔직히 말해 그 책과 잡지들 다시 읽어볼 계획이 있긴 한가요? 아니면 언젠가 읽을지도 몰라라는 희망 속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가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에 30년간 모아둔 책과 잡지들로 벽 한 면이 꽉 차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요, 그중 90%는 이미 필요 없어진 내용이거나 읽을 생각조차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은 지식의 창고잖아. 버리면 왠지 내 머리도 비워질 것 같아. 하지만 정작 할아버지는 그 책들 중 하나도 다시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책들은 그의 집을 어수선하게 만드는 먼지의 창고일 뿐이었습니다. 책이 소중하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오래되고 다시 읽지 않을 책은 그냥 무거운 짐입니다. 그리고 잡지요? 이미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진 기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잡지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버리기 귀찮아서입니다. 지금 당장 책장을 정리해 보세요. 읽고 싶지 않은 책과 잡지는 과감히 버리거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비워진 책장을 보면 당신의 마음도 더 가벼워질 겁니다. 책과 잡지는 지식이 아니라 공간을 가득 채울 때 당신을 묶어두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물건은 쓸모없는 주방용품입니다. 여러분, 주방 서랍을 열어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틱 통, 안 쓰는 도구, 오래된 그릇. 도대체 왜 이런 물건들이 여전히 주방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솔직히 말해요. 그 물건들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안 나지 않나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구입한 주방용품들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했죠. 믹싱볼, 작은 찜기, 요리책자와 온갖 특이한 주방 도구들, 주방 서랍을 열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거 샀을 땐 필요할 줄 알았는데 한번 써보니 너무 불편해서 안 쓰게 됐어. 그 물건들이 주방에 쌓이자
정작 매일 쓰는 물건들을 넣을 공간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이런 물건들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걸 넘어서 주방을 정리하는 데 드는 시간을 늘리고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쓰지도 않으면서 언젠가라는 생각으로 붙들고 있다면 그 물건들이 주방의 효율성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쓸모없는 주방용품은 과감히 버리세요.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들만 남겨놓으면 주방은 훨씬 깔끔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뀔 겁니다. 주방은 요리를 위한 공간이지 불필요한 물건들의 보관소가 아닙니다. 남아있는 공간만큼 당신의 삶도 더 여유로워질 겁니다. 7번째 물건은 묵혀둔 선물입니다. 여러분, 집안 여기저기에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는 선물들이 쌓여 있진 않나요? 지난 생일에 받았던 이상한 모양의 액자, 한 번도 쓰지 않은 커피 머신,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인테리어 소품까지 아니 솔직히 말해요. 이걸 왜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지? 라고 생각한 적 있죠?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받은 선물들을 정리하기 아깝다는 이유로 전부 집에 쌓아뒀습니다. 친구에게 받은 예쁜 꽃병, 하지만 정작 꽃을 꽂은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사위가 준 운동기구는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선물이니까 버리면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선물들로 꽉 찬 집은 그녀를 점점 더 답답하게 만들었고 집안은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물건들이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당신의 공간과 에너지를 뺏어간다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두고 보지만 결국 그 물건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어떤 의미도 없는 짐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정리하세요. 선물이 주는 기쁨은 순간일 뿐 쓸모가 없는 물건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남아있는 선물들로 인해 당신의 삶이 어지러워진다면 그건 이미 선물이 아닌 짐입니다. 소중한 공간을 되찾으세요. 8번째 물건은 추억이랍시고 쌓아둔 종이와 서류 더미입니다. 한번 서랍 속을 열어보세요. 거기엔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서류들, 낡은 편지, 수십 년 전 받은 카드가 쌓여 있진 않나요? 이건 추억이니까? 라는 이유로 쌓아둔 종이 더미들, 솔직히 이제는 그 종이들이 당신에게 어떤 추억인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지 않나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적 받은 모든 편지와 카드를 차곡차곡 모아 서랍에 쌓아뒀습니다. 문제는 이게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서랍이 꽉 차 더 이상 새로운 걸 넣을 공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려는데 몇 장을 보다가 멈춰서 이렇게 말했죠. 이건 옛날에 아내가 준 카드였지. 하지만 나중에 보자라며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결국 서랍은 여전히 지저분했고 집안 곳곳은 종이들로 넘쳐났습니다. 이런 종이 더미는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소중히 간직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조차 흐리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모든 게 중요하지 않은 짐이 되어 당신을 억누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정리하세요. 소중한 추억은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몇 장의 사진이나 카드만 남겨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과감히 놓아주세요. 집안 공간이 깨끗해지면 당신의 삶도 추억과 현재의 균형을 되찾을 겁니다. 지금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 시간입니다. 9번째 물건은 한 번도 쓰지 않은 홈쇼핑 충동구매품입니다. 여러분, 서랍을 열어보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홈쇼핑 제품들이 자리 잡고 있진 않나요? 쿠션 좋다는 의자, 허리 교정 밴드, 물만 부으면 요리가 끝난다는 주방 도구, 아니 솔직히 말해요. 그 물건들 왜 샀는지 기억은 나세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홈쇼핑을 즐겨보다가 이건 정말 필요하겠다 는 생각에 이것저것 주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쌓인 물건들을 다시 보니 허리 교정 밴드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고 사은품으로 받은 접이식 스탠드는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필요할 줄 알았는데 이걸 내가 왜 샀을까? 문제는 이런 물건들이 한두 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홈쇼핑 충동구매는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집안 곳곳에 쌓이게 됩니다. 그 물건들은 단순히 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게 만드는 불편한 거울이 되기도 하죠. 지금 당장 정리하세요.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쓰지 않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 물건들로 꽉 찬 서랍을 비우면
당신의 공간과 마음도 더 가벼워질 겁니다. 쓸모없는 물건은 버리고 필요 없는 소비를 멈추세요. 당신의 집과 삶이 훨씬 깔끔해질 겁니다. 10번째 물건은 오래된 전자기기와 충전기입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고장난 스마트폰, 옛날 디지털 카메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충전기들이 숨어 있지 않나요? 혹시 몰라서라는 이유로 버리지 못하고 쌓아둔 전자기기들 아니, 솔직히 말해요. 그거 다 쓸 일 없잖아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전자기기를 좋아해서 다양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구매했지만 고장이 나거나 구형이 된 제품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서랍에는 충전기도 수십 개나 있었죠. 문제는 이 많은 충전기 중에 어느 것이 어느 기기의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놔뒀는데 결국 한 번도 쓰지 않았네. 이런 물건들은 단순히 쓸모없는 공간 낭비일 뿐 아니라 집안을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찾으려 해도 무엇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필요할 때도 정작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게다가 고장난 전자기기를 방치하면 내부 배터리 문제로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래된 전자기기와 충전기를 정리하세요. 쓸 수 없는 건 과감히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세요. 비워진 공간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활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삶에 쓸모없는 전자기기를 남겨두는 대신 더 가치 있는 시간을 채우세요. 여러분,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한다는 건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가볍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일입니다. 고장난 전자기기, 쓰지 않는 옷, 쓸모없는 주방용품, 먼지만 쌓인 기념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숨겨진 스트레스 덩어리인 걸 아시나요? 물건은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를 짓누르는 족쇄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혹시 쓸 일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으로 물건들을 쌓아두고 있진 않으신가요? 솔직히 말해요. 그 물건들 지금 없어진다고 당신의 삶에 큰 변화가 생기겠어요? 아니죠. 정리하세요. 집안에 쌓인 물건들이 사라지면 당신의 마음도 더 깨끗해지고 매일의 일상이 더 가벼워질 겁니다. 오늘 버리는 물건 하나가 내일 더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인생도 집안도 비울수록 여유가 생기고 진짜 중요한 것들로 채울 수 있는 법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 함께 결심해 봅시다. 지금 당장 내가 버려야 할 물건은 무엇일까? 당신의 집과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첫걸음,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